조희대 대법원장 나올까요? 그거 하나 하고 이게 만약에 동행명령장 발령 이런 식으로 가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더 격화되는 거 아닌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보통 이제 국감을 하면 나와서 인사 말씀하고 이제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아마 뭐 나오시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유 우리 재판 잘못됐습니다. 아유 우리가 눈치 봐서 그냥 빨리 했습니다. 뭐 이거에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니 재판 관련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법보다 금지돼 있는데. 자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판결로 이야기를 하지. 아 그 판결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무조건 다 불러내면 그게 지금 이게 사법부가 이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왜 그러면 이 판결을 빨리 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건데. 네. 그럼 늦게 했는 거는 괜찮고 빨리 했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그거는 법원의 자신들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법관 10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묻겠다? 그러니까 내보내서 그냥 불러와서 창피 주겠다는 것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세상에 어느 판사가 나와서 아 제가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판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판사가 있나요? 예. 그거는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사는 기사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묻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이 한풀이 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아무런 정치적 목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이요. 사법부를 향한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국감 당시에 일부 야당 의원들, 여야가 바뀌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자 민주당에서 삼권 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와 이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꼬집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당시 국감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삼권 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신뢰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신뢰에 손상이 온다면 그 피해자는 김명수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헌정의 훼손입니다. 2018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삼권 분립을 주장하면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엄호했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좀 빨리 그 민주당을 받아들여서 감사를 중지했던 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 이렇게 이중잣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다른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 사안이 결부됐다는 측면의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사안은 매우 특별한 사안입니다. 국회법 121조에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은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해 견제의 수단으로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고 6월 3일로 대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진행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 일정은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진행한 재판 일정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 제기가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 배당에서 전환합의체 직권 회부, 이틀 만에 평일을 통한 결정,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 결정, 바로 고등법원으로 이송, 그리고 고등법원의 1심 재판 일정. 이걸 일정을 보면 6월 3일 이전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일정을 정해놓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지. 평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느냐, 결론에서 왜 그런 법리를 적용했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평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법행정의 절차의 문제, 전례 없는 이 절차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대선과 정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거기 때문에 국회법 또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착각하는 것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길을 빨리 잡았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길 잡을 때까지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대 2가 나온 이후에 그럼 빨리 이거 공표하십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각자들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심증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증이 형성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그 마지막 서로 심증을 터놓는 이런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합의를 해보니까 그 10대 2로 이 파기환송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대법원장께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만약에 결론이 난 걸 확인하고 이걸 빨리 해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끝났으니까 선고기를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왜 대선 개입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기각이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각인지 인용인지가 아무도 모를 때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네, 심지어 이 사건은 1심이 2년 6개월 넘게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면 1심 왜 이렇게 늦게 했냐 그것도 물을 겁니까? 아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오랜 기간 동안 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633 원칙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민주당이 이 2년 6개월 끈 거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건가요? 가서 판사 불러와서 이미 변호사 개업했지만 예. 불러와서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물을 건가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심리하고 2심까지 가고 그다음 3심에서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심에 대해서는 명백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대법관 10명은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지금 전부 다 이거 저 파기환송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분들 평생 30년 법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왜 빨리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도대체 아니 법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 판사에 따라서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묻겠다는 거? 그럼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걸 물을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